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하이퍼 문과기숙학원의 영어과 팀장 맡고 있는 윤장철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압축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학습법 중에서 어휘와 구문 문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시중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난무를 하죠. 그러면서도 거의 10년 가까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이 쌓이지 않는 느낌이 뭘까요? 일단은 영어 시험은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혹시 영어 실력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언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지 논리적 사고 쪽에 탓으로 돌리면서 어려운 어휘나 좀 까다로운 문장들을 보면서 공부해 나가야 될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먼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언어 실력과는 상관이 없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어설픈 영어 실력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언어나 사고력의 문제로 돌리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영어의 어휘력과 이 낱말들이 배열된 원리를 이해하는 구문이나 문법 능력인데 그럼 어휘력을 늘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전에 비형용어 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구사되니까 정말 단어를 끝없이 외워도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아이들이 공포를 가질 정도인데 지금은 어휘들이 평이하게 나오죠. 다만 이 제한되고 많지 않은 어휘를 갖고 다양한 지문에서 글을 쓰려다 보면 무엇보다도 이 기본적인 단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든 간에 응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이 대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쉬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쉬운 단어가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또는 시사, 연애, 음악, 미술, 정치, 경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때 내가 단어책에서 외웠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쉽고 내가 외웠다고 생각한 단어를 문맥에 맞게끔 자유롭게 응용 확장할 수가 없으면 단지 단어책에서 몇 개씩 외워서 난 2000단어 뗐다. 이런 건 어휘력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많이 외워야 되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들을 외웠다고 또 교만해지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어휘를 충분히 습득을 하셨으면 그 낱말들이 어떤 문장, 어떤 지문에 나와도 그 문맥에 맞게끔 응용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자꾸 채우는 쪽의 어휘력보다는 알고 있지만 이 낱말들을 자유롭게 확장해서 응용하는 쪽으로 어휘력의 방법을 갖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단어는 알지만 이 단어가 배열돼서 조합되고 결합되는 원리인 문법이나 구문을 모르면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단어는 알지만 문장의 구문 원리를 모르면 감으로 읽겠죠. 저학년 때는 그 정도로 읽어도 이제 답이 나오지만 고3이 되고 수능으로 가까워질수록 문장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들이 나올 때 단어만 대립다 외우면서 단어로만 그냥 문제풀이로 감을 푸는 친구들은 점수가 올라가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기가 어렵고요. 당연히 그런 친구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럼 구문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순수하게 어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문법 사항보다는 영어에서 크게 보면 주어를 만드는, 목적어를 만드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만드는 명사의 덩어리. 그러니까 단어를 한 단어씩 쓰질 않고 덩어리로 쓰기 때문에 명사절이나 명사구에 대한 개념. 또 이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단어의 덩어리. 형용사구, 형용사절, 속칭 이제 관계사절.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동사 쪽도 한 단어로 동사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를 동사구라고 하는데 속칭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동사구라는 개념은 잘 없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그걸 다 수거라고 치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도 없이 외우기 때문인데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제 부사인데 부사도 한 단어씩만 쓰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움직이는 부사구, 부사절 이런 개념들을 또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지 못해서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단어를 많이 모르기보다는 외운 단어인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의미 안 나오거나 상황 대처가 안 되거나, 그 다음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의 배열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차고 그것들을 많은 복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어떤 데이터가 조직화되고 하나의 어떤 지도처럼 매핑이 돼야 어떤 문장을 만나도 정확하고 자신 있게 해석을 하는데, 어설프게 이해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짧은 문장으로 배울 때는 알지만 모의고사나 EBS나 수능과 같은 까다로운 글을 읽을 때는 그 개념이 부실한 친구들은 온통 감으로 읽겠죠. 그러면 당연히 글이 안 읽힌다는 생각이 들고 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득점은 저조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서히 붙여서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영어 시험이지 국어를 측정하는 국어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어 점수가 저조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학생은 영어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세요. 그럼 영어 실력이라는 거는 어쨌든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쌓여서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어휘력, 그 다음에 단어들이 배열된 문법과 구문 능력. 어휘력은 많이 채우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아야 될 단어를 응용 확장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단어는 알지만 자기 멋대로 막 감으로 읽다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지 않으려면 이 단어들이 형성돼서 덩어리를 이루는 구와 절의 개념을 정확히 공부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어떤 치밀함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겸손한 미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분명 좋은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참고하셔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제 학습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